땀나면 가려운 피부 긁지 말고 성질을 다스리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무더운 날씨에 땀만 흘리면 온몸이 근질거리고 빨갛게 부어올라 고생하신 적 없으신가요? 남들은 시원하게 땀 흘리면 개운하다는데 왜 나만 이렇게 피부가 따갑고 가려운지 참으로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강 박사님과 함께 이 가려움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매끈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가려움증 하나에도 마음까지 답답하고 속상하셨지요. 우리 몸의 피부는 마치 집을 지키는 든든한 담벼락과 같아서 안팎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금세 금이 가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 가려움의 뿌리를 시원하게 뽑아드릴 테니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강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벌써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그런데 박사님, 땀을 흘린 뒤에 유독 가려운 이유가 정말 땀 때문인가요? 땀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땀은 우리 몸에 열을 식혀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몸속에 스멸이라는 나쁜 기운이 쌓여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마치 눅눅한 장마철에 뜨거운 방바닥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막히면 피부는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려움과 발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아, 습하고 뜨거운 기운이 피부를 괴롭히는 거군요. 그럼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고 말고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진액이 부족해져서 조금 더 예민해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몸 안의 독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디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저거 먹으면 당장 죽는다 하는 무서운 말들 많이 들으셨죠? 그런 공포는 오히려 기혈을 굳게 만들어 병을 키울 뿐이니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거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답니다. 공포보다는 안심이 병을 다스린다는 말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런 증상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자,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땀이 난 자리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홍반이 생기거나 마치 벌레에 물린 듯 툭툭 붉어지는 부종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가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따가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긁기보다는 피부의 성질을 다스려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긁으면 상처만 나고 더 가려워지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우선은 피부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마치 달궈진 솥단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살살 부채질을 해서 열을 식히듯 다가가야 합니다. 이때 피부에 즉각적인 시원함을 주는 쿨링젤을 활용하면 열감을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순한 보습 로션을 발라주어 피부를 보호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습열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우리 몸에 쌓이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스멸이란 말 그대로 습한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엉겨붙은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몸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관에 기름때가 끼면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즐겨 드시면 비위에 스멸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피부라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부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럼 생활 습관에서도 원인이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요즘처럼 통풍이 잘 안 되는 꽉 끼는 옷을 입거나 습한 환경에 오래 머무는 것도 큰 원인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습기가 가득 차면 식물이 썩기 쉬운 것처럼 우리 피부도 땀이 증발하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 염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어느 환자분도 여름만 되면 온몸에 발진이 생겨 잠을 못 주무셨는데 알고 보니 통풍이 안 되는 옷을 즐겨 입으셨던 것이 화근이었지요. 단순히 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 안팎의 환경이 모두 문제였네요.
박사님, 그럼 이런 증상이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나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가려움이 심해져서 피부를 긁다 보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밤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위기가 약해져서 다른 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의학에서는 독초도 잘 다스리면 약이 된다고 했듯이 이 증상도 내 몸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환자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분께는 우선 피부에 열을 내리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생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대주듯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해주니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여러분도 평소에 세안이나 샤워 후에 보습 로션을 꼼꼼히 발라주어 피부의 수분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포는 병을 키우고 안심은 병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분도 몸소 체험하셨답니다.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 저도 희망이 생깁니다. 혹시 스며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비결도 있을까요? 그럼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피부 건강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화, 즉 마음의 불길이 치솟아 피부의 스며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거든요. 40여 년 동안 환자분들을 돌보며 느낀 점은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도 고와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처도 모르는 자극적인 말들에 밤잠 설치지 마시고 저 강 박사가 알려드리는 원리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피부로 이어진다니 정말 신비롭네요. 박사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보습 로션 외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나요? 자,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켜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때 쿨링젤을 사용하면 마치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근 듯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향기로운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피부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을 뿌리 뽑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강 박사님, 한의원에서는 이런 피부 알레르기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한의원에서는 우선 환자분의 체질과 병기를 면밀히 살펴서 근본 원인을 찾아냅니다.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침 치료나 몸속의 습기를 제거해주는 뜸 치료, 그리고 기혈 순환을 돕는 한약 처방을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지요. 특히 약침 치료는 피부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쿨링 젤을 수시로 덧발라주어 피부의 온도를 낮게 유지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원 치료와 함께 집에서 하는 관리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박사님, 보습제는 어떤 식으로 바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습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아서 샤워 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바로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기보다는 얇게 여러 번 덧발라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순한 성분의 보습 로션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성벽 역할을 해준답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시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약재로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피부 가려움증은 소양경병의 일종으로 피부와 근육 사이의 층인 기육지간에 열이 차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특히 햇빛이나 자외선으로 인해 기육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때는 소양경에 열을 내려주는 약을 처방하지요. 소양경병은 기운이 밖으로 발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부로 깊숙이 끌어들여져 대소변으로 배출되지도 않는 반표반리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내기보다는 서로 조화롭게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비결이군요. 그럼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참지 말고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주는 진정팩을 활용해 보세요. 마치 화재가 난 곳에 소화기를 뿌리듯 시원한 진정팩을 가려운 부위에 올려두면 열감이 가라앉고 가려움도 한결 덜해질 것입니다.
알로에나 병풀 같은 성질이 찬 약재가 들어간 제품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시면 금상첨화이지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소양경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약인 시오가 들어가는 처방이 대표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한의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제하는 다양한 외용약들이 많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간단히 한 가지 약재로 샤워 후에 마지막 헹굼물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린다면 재래시장에 가시면 자소엽이라는 한약재를 판매할 겁니다. 이 자소엽을 커다란 주전자에 한 움큼 넣고 달여서 채로 건더기를 모두 건져낸 후에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혀서 샤워 후에 마지막 헹굼물로 가려움이 심한 부위에 발라보세요. 그리고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지 마시고 그대로 말리시면 가려움증 진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정팩이나 자소엽을 이용한 샤워 헹굼물을 사용하면 정말 시원하겠어요. 박사님, 아까 옷차림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소재가 피부에 가장 좋을까요? 옷은 우리 피부의 제2의 껍질과 같아서 소재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뛰어난 면 소재 의류를 입으시면 피부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게 되지요. 마치 바람이 잘 통하는 정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피부를 쾌적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스며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꽉 끼는 옷보다는 넉넉한 치수를 선택하여 피부 마찰을 줄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면은 탈지면이나 알코올솜 등 의료용품으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천연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체에 무해하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탈지면은 말 그대로 면의 기름 성분을 제거해서 사용하는 면이라고 해서 탈지면입니다.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면, 그러한 면 소재로 만든 옷이 피부에 숨통을 틔워주는군요. 박사님, 아까 아로마 오일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로마 오일은 코로 맡는 향기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묘약이 됩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오일은 성질이 평온하여 솟구치는 화기를 가라앉히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목욕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보습제에 섞어 바르면 마치 숲속을 거니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숲속을 거니는 기분이라니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네요. 강 박사님, 혹시 땀 흘린 뒤에 샤워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땀을 흘렸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물로 박박 문질러 씻는 것은 오히려 피부의 보호막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땀을 씻어내고 비누칠도 가급적 가려운 부위에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물기를 닦아내야 피부가 놀라지 않는답니다. 아, 수건으로 문지르는 습관도 고쳐야겠네요. 박사님, 그럼 먹는 음식은 어떻게 조절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무조건 절대 안 된다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조화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따뜻한 성질의 새우젓을 곁들이듯 음식에 사기 오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요. 평소에 오이나 수박처럼 수분이 많고 열을 내려주는 음식을 챙겨 드시면 몸속의 스며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골고루 조화롭게 먹는 것이 진정한 보약이군요. 박사님, 혹시 실내 환경도 피부 가려움증에 영향을 주나요? 그럼요. 실내 습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 피부는 마치 늪지대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서 실내 습도를 50% 내외로 유지해 주는 것이 피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우리 몸의 기운을 맑게 하여 피부 알레르기가 발붙일 곳을 없게 만들지요. 잠들기 전 방 안의 공기를 한번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기 하나로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니 당장 실천해야겠어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체질에 따라 관리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니 관리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속이 찬 분들은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마셔 속을 보호해야 스멸이 생기지 않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시원한 차를 마셔 화기를 다스려야 하지요.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 비결들로 여러분의 피부를 귀하게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 박사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땀 흘린 뒤 가려움증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sm열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려움은 몸속에 스멸이 보내는 신호이니 무작정 긁지 말고 원인을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 피부에 열을 식히는 쿨링과 수분을 채우는 보습을 생활화하여 피부 장벽을 튼튼히 지키십시오. 셋째, 통풍이 잘 되는 면, 옷을 입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 기혈 순환을 돕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쿨링, 보습, 자소엽 행군물, 그리고 면 소재 옷과 마음 다스리기.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올여름 피부 걱정은 없겠네요. 박사님, 혹시 더 강조하고 싶은 실천법이 있으신가요? 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체질을 만들고 그것이 곧 무병장수의 비결이 된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오늘부터 저와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박사님. 저도 오늘부터 피부를 더 아껴주기로 약속하겠습니다. 혹시 생활하면서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 하는 점도 있을까요? 너무 자극적인 정보에 휘둘려 불안해하지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이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차분하게 관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공포는 병을 키우고 안심은 병을 다스린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로 많은 분이 가려움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여러분의 피부가 아기처럼 뽀송뽀송해지고 마음까지 환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작은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박사님,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시청자분들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주러 꼭 오실 거죠. 그럼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다시 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의학 박사 닥터강의 건강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할 비법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시간에도 강 박사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